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AI는 여러 개념의 종합 세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돈이 되는 분야인 생성형 AI를 이용한 지도학습을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생성형 AI는 구글 바드, 챗 GPT, 그리고 MS의 코파일럿이 대표적이죠. 이런 멋진 AI들도 사실은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답을 산출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AI는 사물을 분류하고 인풋을 통해 아웃풋을 산출하는 것을 잘합니다. A라는 인풋이 주어지면 B라는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예측도 잘합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지도학습이고요.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는 유튜브 영상도 지도학습 기반으로 추천 영상을 보여줍니다. 또 앞으로 배우겠지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좋은 AI가 된다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AI를 조금만 배워서 활용을 해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조그만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에서 손님들이 계절이나 날씨별로 많이 찾는 메뉴를 AI가 추천해줘서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우리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하면은 옷 사진만 보고 옷이 큰지 작은지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옷을 입은 사진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전공인 스마트 인프라 공학에서는 어떨까요? 지진이 오기 전에 계측기 정보를 보고 미리 알려줄 수도 있겠죠. 혹은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한 지역인지도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AI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꼭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좋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성능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무거나 막 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바보 같은 구석이 있는데요. 그림처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넣으면 색칠을 해주는 AI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 이 AI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색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생쥐나 바게트, 사과를 주면 색칠을 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사과를 색칠을 하고 싶으면은 동그라미나 세모, 네모로 바꿔서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파일이 너무 커서 압축 파일을 만드는 것 같지요. 사실 전처리란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선별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고 축소하고 변형하고 보강하고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되는 다소 복잡한 과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AI에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이미 검증된 좋은 데이터로 AI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전처리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배우는데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아이리스는 붓꽃이라는 이름의 꽃이에요. 꽃 봉오리가 먹을 묻힌 붓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붓꽃입니다. 총 3종류의 꽃을 꽃잎, 길이, 너비, 그리고 꽃받침 길이, 너비 4개의 특징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사진과 뜻을 같이 적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자주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 꽃들이네요. 3종류의 꽃들이 뭔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비슷해 보이죠? 이제 꽃 구경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측정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앞으로도 수업에서 쭉 학기 말까지 써야 할 데이터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장할 폴더도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곳에 만드셔야 되고요. 유튜브 영상 링크 밑에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제 GitHub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사이트는 UCI 머신러닝 저장소고요.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받아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붓꽃 데이터 세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영어로 아이리스예요. 확인해보니까 1988년에 기증된 영리 목적으로 공유 및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라고 하네요. 다운로드를 받고 본인이 생성한 폴더에 압축을 풀어줄게요.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하는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CSV라고 하는데요. 파일의 우클릭으로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설정을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iris.data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150줄까지 콤마로 각 줄마다 5개의 숫자와 붓꽃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마로 값을 구분해둔 데이터 형식을 CSV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 숫자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iris.name이라는 파일을 똑같이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7번에 각각의 속성들이 어떤 정보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데이터들이 메모장에서는 콤마로 구분되었던 게 엑셀에서는 행렬로 구분되어 깔끔하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분산형 그래프로 스캐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X축에는 피터 랭스, Y축에는 피터 위스를 두고 그래프의 값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엑셀 메뉴에서 삽입을 누르고 점만 있는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빈 박스가 하나 출력이 될 거예요. 이 빈 박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고 계열 X값이라는 곳에 C열의 1행부터 10행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Y값은 1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지워준 다음에 D열의 1행부터 10행까지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X, Y 값이 화면처럼 입력이 됐으면 확인을 누르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점이 10개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계열 XY 값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X값에는 C열의 51행부터 60행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버시카라를 저희는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Y값에는 D열의 51행부터 60행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는 일부분은 꼭 지우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확인을 누르고 그래프를 보시면 사진처럼 점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꽃 사진만 볼 때는 색깔과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차이를 몰랐었는데 꽃잎 길이와 너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우리는 이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은 숫자로만 볼 때보다 차이를 한눈에 확실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정하는데 굳이 파이썬으로 해야 되나요? 한번 다른 데이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유튜브 링크 하단에 지진 계측 데이터를 제가 링크로 걸어뒀습니다. 깃허브로 들어가셔서 퀘이크 데이터 테스트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엑셀 파일입니다.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커지면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 사양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클릭 한 번에 5분씩 기다려서 1시간에 넘게 걸려서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엑셀은 간단한 데이터를 보고 수정을 하는 데는 매우 편하지만 계측 데이터 같이 용량이 큰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AI를 계속 다루게 되면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데이터도 파이썬으로 전처리 과정을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보통 AI를 학습시키는데 입력되는 데이터쌍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복잡한 과정을 엑셀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어마무시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작게 쪼개고 싶어도 엑셀처럼 실행도 불가능하다면 쪼갤 수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엑셀보다 비교적 R이나 사스 또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다루어지는데요. 또 최대한 가볍게 데이터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파일 확장자도 엑셀 파일이 아닌 CSV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다루고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한번 다뤄봐야겠죠. 그리고 R이나 사스 같은 패키지는 파이썬보다 사용자도 적고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또 배워야 돼요. 굳이 파이썬을 할 수 있는데 R이나 사스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다룰 필요는 없겠죠.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를 위해서 파이썬의 판다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판다스라는 것은 관계형이나 레이블이 된 데이터를 쉽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때문에 빠르고 유연한 데이터 구조로 엑셀보다 무거운 데이터도 가볍게 편집하고 분석이 가능해요. 임포트 판다스를 통해서 판다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판다스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료형 데이터라는 것을 보고할게요. 대괄호 안에 숫자가 콤마로 구분돼서 총 10개의 홀수를 1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리스트라는 변수로 지정을 해볼게요. 리스트라는 변수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 출력을 하면은 사전에 정의한 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이는 것처럼 1차원 행렬 형태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자체는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렬과의 이게 차이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보통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의 번호를 매겨서 번호를 부르면 해당하는 순번의 요소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출석 번호나 학번을 지정을 해서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요. 다만 컴퓨터는 1부터 세지 않습니다. 0부터 시작해요. 좀 전에 만들었던 리스트를 다시 볼게요. 인덱스가 순번이라고 했었죠. 인덱스에는 앞에서 세는 번호와 뒤에서 세는 번호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셀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 숫자인 19를 부를 때는 9번을 불러도 되고 마이너스 1을 불러도 19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범위를 셀 때는 어떻게 셀까요? 3번부터 5번을 부르려면요. 2콜론 5를 씁니다. 콜론은 앞 숫자 이상, 뒷 숫자 미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 이상, 6 미만을 불러야 7, 9, 11이 나올 겁니다.